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금요일 황출 시사는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만관유는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면 2주, 길면 3주 정도 간격으로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2주 뒤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단위의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짜리?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들 보니까 예측한 거 보니까 4단계 거리 이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예. 좀 약간 세부적으로 좀 조절되는 게 있나 봐요? 맞습니다. 단계 자체는 4단계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시간 연장하는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현재는 9시까지인데 이 9시까지로 줄어든 이후에 1시간 차이지만 영업이 좀 심각하게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달라진 거 있겠습니까?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노래방, PC방과 같은 다른 다중 이용 시설로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추석 연휴에 한해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보통 이제 얀센 빼놓고는 2번 맞아야 되는 건데 예. 1차만 접종한 사람들도 인센티브 대상에 넣자 이런 의견도 있긴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예. 이 1차 접종의 경우에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한 30% 정도로 좀 낮은 편이다라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접종자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예. 저희가 이 만관유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던 이 결혼식장 예.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아마 오늘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 만관유는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이륜차요. 예, 이륜차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예,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오토바이가 최근에 상당히 주변에 많아졌다라는 것 다들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월 평균 배달앱 이용액이 140% 증가했다고 해요. 예. 그런 만큼 또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겠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사고도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일단 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렇죠? 어떤 예. 걸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일단 오는 10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 튜닝을 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그런 불법 이륜차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 검사도 앞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번호판 미부착이나 불법 튜닝 이런 건 사실은 이전에는 좀 있어왔던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들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호 위반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사람 다니는 인도로까지 막 다니는 그런 것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를 이렇게 딱 기다리다 보면은 예. 실제로 그 차량 사이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가장 앞쪽에 줄을 선 다음에 예. 신호가 바뀌면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목격을 하셨을 텐데요. 예. 이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배달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신호 일일이 다 지켰다가는 배달 요청 이걸 다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못하면 또
자신들 수익이 네. 떨어지니까.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라이더 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에 교통법규를 완벽히 지키면서 배달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네. 실험을 한 건데 네. 그랬더니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소득이 뚝 떨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속을 강화할 것이면 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책이라면 당연히 건당 배달 비용을 그렇죠. 높이는 것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또다시 반복된 체육계의 권력형 성폭행입니다. 또 성폭행 얘기예요? 예, 어떤 최근에 점입니까? 이제 예. 경기 의정부경찰서가요. 성폭행 예. 혐의로 26살 코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도록 줄넘기 국가대표인 16살 제자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건데요. 예. 코치는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피해 선수 부모에게는 다른 선수들도 있으니까 괜찮다라면서 안심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으면 욕설이나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 선수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예. 응하지 않기가 또 쉽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공감인데요. 예. 해당 코치는 또 심지어는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추천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이 선수 입장에서는 더 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코치와 미성년 선수 사이에 위력이 작용됐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방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요. 경찰이 유도한 음주운전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유도했다고요? 이게 무슨 네. 말이에요? 이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 2019년 11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 45살 이모 씨가 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예. 주차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지구대에 주차를 한 거겠죠. 자, 예. 그리고 술을 마신 뒤에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오전 7시에 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이 주차장 혼잡해지니까 업무가 시작되면 혼잡해지니까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 씨는 나 다 술을 마셔서 지금 당장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인을 불러서라도 차를 당장 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씨는 직접 나와서 한 10m 정도 운전을 해서 차를 옮겼는데요. 예. 이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당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 음주 측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그 얘기예요? 전화를 했던 경찰관은 야간 근무조 경찰관이었고요. 예. 전화를 하고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한 건 이제 막 출근한 주간 근무조 경찰관들이었는데요. 예. 차량을 이동시킨 이모 씨 앞으로 이모 씨에게 이제 앞으로 지구대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려고 다가서니까 술 냄새가 확 났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이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부르라는 그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 이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좀 주요하게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예. 이 씨가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또 선고를 했습니다. 단속한 경찰관이 최초 범죄 인지서에 이 씨가 차에 타기 전부터 술 냄새가 났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예. 이를 두고 운전하기 전부터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전 직후에 음주 단속을 한 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망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